안녕하세요. 인프라빠입니다. 저품질과 누락의 보이지 않는 원인 IP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다른 저품질이나 누락의 원인은 전문가들이 쉽게 구분할 수 있거든요. 대부분. 근데 IP 문제는 아무리 전문가라 해도 구분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억울한 저품질이나 누락을 피하려면 블로그 활동 내내 정말 조심하셔야 하는 IP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일반적인 저품질 주요 원인 10가지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 설명드렸으니까 저품질 피하는 이 영상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반적인 원인 말고 정말 찾기 힘든 원인, 그게 바로 IP인데요. 이 IP 문제를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각 컴퓨터, 모든 디바이스겠죠. 모든 기기들요. 컴퓨터나 이런 기기들에는 부여된 할당된 고유 주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걸 바로 IP, 인터넷 프로토콜이라고 하거든요. 인터넷을 이용할 때 서버와 호스트를 구분하는 식별자입니다. 즉 송신자와 수신자를 구분하는 숫자인 거죠. 예를 들어서 211.199.30.211처럼 숫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수는 0부터 255, 그러니까 아무리 많아도 255를 넘지 않거든요. 255 언더점, 255 언더점, 255 이런 식으로 숫자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IP 주소는 온라인에서 뭐 범죄 그 수준의 악성 댓글을 달잖아요. 그러면 막 유언비어를 막 퍼뜨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IP를 막 추적을 하는 거예요. 사이버 수사대에서. 그래서 어떤 컴퓨터에서 글을 작성했지 이렇게 확인해서 범인을 잡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중국 같은 경우 뭐 특정 지역, 그러니까 외국에서 접속하는 이런 국가별 IP를 이렇게 분류를 해서 IP를 접속 차단할 수도 있고요. 자, 우리가 좀 친하게 지내야 되는 게 네이버잖아요. 근데 이 네이버가 봤을 때 문제가 있네 라고 판단되는 이런 IP를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뭐 차단뿐이겠습니까? 노출 제한을 걸기도 하고 누락이나 저품질을 때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IP는 스마트폰, PC, 뭐 데스크탑, 노트북 등등등 이뿐만이 아니고요. 인터넷에 접속 가능한 모든 기기에는 IP 주소를 할당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굳이 기술적으로 이게 뭐 IPv4 기준이고 IPv6 기준이고 뭐 HTTP가 어떻고 TTPS 보안이 어떻고 뭐 MQTT가 어떻고 이런 거 여러분 아실 필요 없어요. 아실 필요 없고요. 그냥 고유의 주소이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단 여기서 우리가 왜 IP를 예민하게 다뤄야 하나, 왜 고정 IP와 유동 IP를 이해하고 그걸 좀 잘 다뤄야 하나, 이건 별개의 문제인데요. 고정 IP는 말 그대로 고정 IP입니다. 숫자가 바뀌지 않고 딱 정해져 있는 거죠. 유동 IP는 바뀝니다. 어떤 환경, 어떤 조건이 주어지면요. 그래서 고정 IP는 말 그대로 IP 주소가 고정되어서 움직이지 않는다 라는 의미이고요. 반대로 유동 IP는 바뀐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기기에 하나의 IP를 할당하면 되지 왜 유동이니 고정이니 이런 복잡한 말들을 만들까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그 인터넷은요, IPv4라는 표준을 사용하는데요. IPv4는 물리적으로 약 40억 개 정도의 IP만 생성할 수 있어요. 할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구상의 IP 주소를 할당해야 되는, 그러니까 인터넷에 접속 가능한 기기의 수는 이거보다 몇 배나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IP 할당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고정 IP보다는 유동 IP, 이 사람이 썼다 저 사람이 썼다 이렇게 바꾸는 유동 IP라는 기술을 개발한 거고요. 아주 쉽게 이해하시려면 그 옥상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타실 때 제가 때로는 6호 엘리베이터를 타고요. 때로는 9호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있고요. 때로는 뭐 3호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유동 IP구나. 먼저 오는 걸 내가 타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넌 이 엘리베이터만 타야 돼. 넌 3호기 엘리베이터만 타야 돼 라고 하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1호기가 내려와도 타지도 못하고 7호기가 서 있어도 저는 타지도 못하잖아요. 물론 VIP 또는 특정 층을 이용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펜트하우스를 간다든가 아니면 어떤 특정 17층에는 아무도 못 가는 보안구역이라든가 이런 VIP 또는 특정 층을 이용하는 경우는 전용 엘리베이터만 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고정 IP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제가 오늘 IP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바로 알 수 없는 저품질이나
알 수 없는 누락 현상들의 원인이 IP 문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저품질이나 누락의 원인이 IP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뭐 10가지, 20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이유는 찾아내기가 비교적 쉽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 정도 되시는 분이 어떤 저품질 블로그를 보면 왜 저품질이 됐는지는 척 보면 아는, 그러니까 몇 초면 찾아낼 수 있는 원인도 많고요. 한참을 뒤지고 고민하면 아 이거였구나 라고 찾아내는, 그러니까 길어야 20-30분 한두 시간 안에는 문제를 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IP 때문에 갑자기 저품질에 문제가 생기는 거는 전문가라고 해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블로그에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IP를 사용했는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찾아내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내 IP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물론 IP를 안다고 해서 뭐 크게 뭐 유익하거나 저한테 뭐 그런 건 없습니다. 없는데 그냥 IP라는 개념을 잡아드리기 위해서 IP가 이런 거구나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 이미지 보이시죠? 스마트폰에서 네이버 여시고요. 또는 PC에서 네이버 여시고요. 검색창에다가 내 IP 또는 내 IP 확인이라고 검색하면 바로 접속되어 있는 기기의 IP가 보입니다. 여기에 보이는 IP는 VPN을 사용해서 접속하는 분이 아닌 대부분의 여러분들이라면 전부 다 유동 IP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왜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또는 우리가 PC나 노트북에 사용하는 IP, 즉 유동 IP가 왜 문제가 되냐, 그 문제가 뭐냐라는 겁니다. 바로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불량 IP나 브로킹된 IP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확률이 낮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례가 분명히 나오고 있고요. 종종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유동 IP는 돌아가면서 사용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운이 정말 없다면, 또는 여러분이 어디선가 와이파이를 잡았는데 정말 운이 없다면 불량 IP이거나 블로킹 IP를 할당받아서 포스팅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품질 빠집니다. 유동 IP는 내가 고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설령 고를 수 있다 하더라도 IP 주소인 숫자만 봐서는 이게 클린 IP인지 불량 IP인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자, 어떤 질 나쁜 대행사가 막 대량으로 스팸 메일을 보내거나 네이버가 금기시하고 있는 어뷰징 행위를 무지막지 하거나 막 프로그램 돌려서 방모작 팍팍 늘리거나 등등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해서 IP가 차단된 거예요. 또는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해서 그 IP로 포스팅한 글이 저품질이 된 거예요. 이 유동 IP를 정말 재수없게 제가 딱 걸려버린 거죠. 근데 아무 죄도 없는 쟤는 그냥 그걸로 저품질 같이 가는 겁니다. 동반으로 저승 가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런 말도 안 되게 억울한 상황을 막는 최소의 방법은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포스팅하지 마시고요. 이 사무실 저 사무실 옮겨다니면서 포스팅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웬만하면 한 곳에서 포스팅하십시오 라는 이유가 바로 이 유동 IP가 겁이 나서 그런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한 사무실에 유동 IP를 쓰는데 유동 IP가 무한하게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매초 바뀌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다 보니까 내가 내 사무실에서 내 데스크탑을 이용해서 포스팅을 쭉 해왔는데 이제까지 별 문제가 없었다라면 거의 문제가 일어날 확률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곳에서 가능하면 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저기 막 옮겨다니지 하지 마시고요. 노트북도 여기저기 막 아무 데나 가서 좀 유동 IP 좀 잡아서 와이파이 좀 쓰지 마시고요. 제발 좀.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100%다 저품질 빠진다, 누락 다 걸린다, 이게 아니고요. 접속되는 유동 IP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확률적으로 여러분이 그런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 곳에서 가능하면 포스팅한다 라는 건 조금은 보수적인 방법이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제가 조금 더 안전하게 거의 확실한 방법으로 이런 억울한, 그러니까 불량 IP나 브로킹 IP를, 유동 IP를 당하지 않는, 그렇게 하는 방법은 고정 IP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PC에서도 저는 고정 IP를 사용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스마트폰에서도 고정 IP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또 두세 개의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하나의 아이디에 하나의 IP 사용을 정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구독, 좋아요. 자, 이 이미지 보이시죠? 네이버에서 VPN 검색하시면 이처럼 업체 정보가 쭉 뜹니다. 제가 특정 업체를 지정해서 뭐 옹호하거나 지지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으니까 마음에 드는 업체 잘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VPN 사용하시면 됩니다. 가입 후에 결제하시고 PC인 경우는 간단한 프로그램 다운받아 설치하시고요. 세팅하시면 아주 쉽게 고정 IP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고정 IP를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스마트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동 IP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디 가서 뭐 와이파이도 잡기도 하고 또 폰을 끄거나 뭐 업데이트하거나 등등 하다 보면 또 IP가 바뀌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유동 IP의 위험성을 100%다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도 가능하시면 고정 IP 사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설정 들어가시고요. 설정 톱니바퀴 눌러서 설정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연결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연결 설정 밑에 쭉 보이시죠? 하시고 VPN 터치 하시고요. 그리고 프로필 추가 위에 보이시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오른쪽 위쪽에 보면 프로필 추가 선택하시고요. VPN 네트워크 편집에서 이름이나 서버 주소 그리고 그 나머지 정보들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VPN 업체에서 제공하는 거잖아요. 제가 VPN을 뭐 개인이 임의대로 살 수는 없으니까 모르겠다 싶으면요. 업체 홈페이지에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놨으니까 그거 보고 PC에서 한번 따로 사용해 보시거나 그걸 보시고 스마트폰에 VPN 세팅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아이폰이나 맥 또는 안드로이드에서 사용 가능한 IP인지 확인 후에 결제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여기서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동 IP를 사용한다고 해서 저품질 다 걸리느냐?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확률이 있으니 위험한 확률을 제거하자는 뜻입니다. 제 같은 경우는 좀 그런 주의자거든요. 좀 이게는 조금이라도 위험 요소가 있어 라고 하면 저는 굉장히 극단적이고 보수적으로 이렇게 스위치를 꺼버리는 스타일입니다. 실컷 키워놨는데 자신도 모르는 유동 IP 문제로 누락이나 저품질을 맞는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6년 7년 키웠는데 날라가 버렸다. 3년 동안 매일 일일이 포스팅해서 이제 겨우 최적화 시켜놨는데 자고 나니까 전부 안드로이드다.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그래서 저도 늘 말씀드리듯이 잘 나가는 블로그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블로그를 저는 더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의심의 여지가 있거나 이것이 블로그를 해칠 수 있는 그런 행위라면 저는 원천 차단하기를 약간 공격적인 것보다는 조금 보수적으로 저는 그런 성향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게 제 성향이다 보니까 제 영상 전체에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보수적이고 조심하는 그런 뉘앙스를 느끼신 분들도 아마 많으실 겁니다. 데스크탑이든 노트북이든 랜선이든 와이파이든 핫스팟이든 맥이든 윈도우든 iOS든 안드로이드든 전부 유동 IP니까요. 가능하면 이번 기회에 고정 IP를 꼭 사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아래쪽에 서백균 아카데미 카페 링크, 서백균 아카데미 오픈 채팅방 링크 남겨져 있습니다. 언제든 와서 저희들과 함께 공부하시면 좋고요. 당연히 공짜입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 주시고요. 제가 빨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